스트레이트가 또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식물 대통령으로 명시한 타이틀이 환상적입니다. 주요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그동안 윤은 이 대표를 따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회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 사흘 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회담 준비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영향은 컸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최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MBC는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을 직격했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정책 이벤트는 없습니다. 네. 다 거쳐가게 돼 있어요. 건너뛸 수 없어요. 자기는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처맞게 됩니다. 정치가 무서운 게 그거거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나중에 다 돌아와요. 김대중처럼 졌으면 좀 이따 바로 대국민 담화 생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한테 고개 숙이고 이회창 총재한테 영수회담하자고 제안하고 이게 정석이야, 정석. 그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하고 뭘 자꾸 했느냐?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해서 아이 뭐 사실 우리가 다 방향은 잘 잡았는데 니들이 못 알아쳐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선거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소리 하고 아니면 갑자기 이제 짠 나의 비장의 카드 지롱 뭐 박영선 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애들의 심리라는 게 깜짝 카드 좋아하는 애들일수록 정치 못하는 애들. 깜짝 카드로 뭐 이슈를 덮는다. 그 신화처럼 잘못된 신화가 없어. 일주일 동안 이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이재명 만나기 싫다는 신호를 다 보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뒤에 국어를 하게 되는 거야.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의 의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민생 법안도 좋지만 저는 이 최혜병 특검 이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한겨레가 18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누구의 지시로 회수했느냐입니다. 그동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그 윗선, 즉 용산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 부인이 오히려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키맨 중 하나인 김계한 사령관은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방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VIP가 경로했다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김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을 두둔했다가 이후 태도가 바뀌어 박 단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같이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던 김 사령관이기에 이번 지휘서신에 함축된 의미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두창인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국힘 반란표가 나오면 그 즉시 데드덕이고 즉각 탄핵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3년이 아니라 1년 안으로 윤도창의 임기를 마무리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